토양 소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하는 것 같으면 내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대면이라서 안 되겠어요. 이 스태프진들 두 분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예? 토양 소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되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손 들어갖고 많은 쪽으로 결정할까요? 하면 그건 또 아니라 하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일본의 원예학계지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미국에서 제일 큰 그 종자회사, 보올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외류의 만활병 하는 게 있어요. 외류의 만활병.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외류가 어떤 거냐면은 수박, 참외, 오이, 메론, 능구리 뻗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류예요. 외류가 밑에서 이제 땅에서 줄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줄기가 올라오면 요게 칼로가 착착착 갈라난 것처럼 요렇게 생기는 병이 있어요. 요게 만자가 덩굴 만자예요. 할자가 나눌 할. 덩굴을 나눈다.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만할병인 거야. 이게 와뿌리면은요, 한 방에 싹 그 밭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야. 죽어버린다는 얘기지. 덩굴이. 그럼 뭐 완전 실용이지, 실패작이지. 그래서 이분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톱밥 오븐 발효태비를 주고 하나는 톱밥 오븐 발효태비를 주고 소독을 하고, 소독을 한 후에 태비를 주고, 4번은 소독만 하고 5번은 무처리를 하고, 이 5가지 처리를 한날 한시에 똑같이 하고, 한 달 후에 어느 게 제일 많이 죽느냐, 그러니까 어느 곳이 이 병균이 제일 많이 생기는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제일 많이 생긴 게 하얀 사각형, 소독했는 땅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일 적은 게 하얀 삼각형, 톱밥 오븐 발효태비를 준 놈이 제일 적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시비를 걸어요. 그거는 일본 자료고 딴 나라에는 그런 게 있는가 하는데, 딴 나라 세빌이지.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 자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흙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스팀으로 쪘어요. 스팀으로 찌면은 어때요? 소독이 돼요, 안 돼요? 소독이 되죠. 흙은 똑같고 작물도 똑같은 작물을 심어갖고 똑같은 영양분 공급을 해갖고 길렀는데, 스팀으로 찐 데가 큽니까? 안 찐 데가 큽니까? 안 찐 데가 낫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뜻이죠.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풀을 제때 뽑아주는 게 원칙이지만은, 어떨 땐 또 뭐 바빠갖고 또 어디 뭐 유고가 있어갖고 풀을 못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하고 곡식하고 엉켜갖고 도저히 사람 손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제초제를 칩니다. 제초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초제. 두 가지가 뭐냐면 선택성하고 비선택성. 선택성이라는 거는 이파리 큰 거 죽이는 거, 이파리 좁은 거 죽이는 거,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비선택성은 이파리 넓은 거나 좁은 거나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싹 다 죽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약, 그러니까 곡식하고 일반 풀이 엉켰을 때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치면 싹 다 죽었죠. 그 뒤에 누가 빨리 나타나겠습니까? 곡식이 빨리 나타나겠습니까? 풀이 빨리 나타나겠습니까? 둘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풀이 나타나지 곡식은 절대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있잖아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샴의 법칙이 여기도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땅을 소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좋은 균, 나쁜 균, 좋은 충, 나쁜 충,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죽어버리면은 좋은 것보다도 나쁜 놈이 더 빨리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소독은요, 농사를 짓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게 최악의 경우일 때 제일 마지막에 던지는 방법이지 그건 아니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제시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면 같으면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해가면서 하는데, 비대면은 공부를 열심히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 자유로 맡겨야 되니까 진짜 배기 성공을 하려면 관심을 갖고 들어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독은
최악의 경우 하는 방법이다. 그것만 좀 기억해 달라 그 얘기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귀농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갖고 이 경험을 못 하실 것 같네. 똑같은 배추 품종입니다. 이 배추하고 품종이 같습니다. 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뿌리가 틀리죠. 뿌리가. 어떻게 이거는 재배했고 이건 또 어떻게 재배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 스텝 두 분들 안 해보시면 모르겠죠. 그죠? 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화학비료를 준 거예요. 화학비료. 양분이 많으니까 자기가 잔뿌리를 적게 내도 양분을 빨리 올려갖고 자기 몸뚱아리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기재배한 겁니다. 유기재배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뭘 줬습니까? 퇴비를 줘갖고 흙 알맹이 속에 꼭꼭 숨어있는 그 영양분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자기 잔뿌리를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재배, 유기재배 이제 두 가지를 김치를 담그려고 이 가을 배추의 하나입니다. 여름 배추는 좀 틀려요. 이제 가을 배추를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왼쪽 거는 8시간이 기준입니다. 염도 10도에서 8시간 기준.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 같으면 몇 시간 전입니까? 하면 뭐 8시간, 6시간, 12시간 가고 뭐 구구각성인데 요거 8시간 같으면 요거는 12시간 정도를 절여야 됩니다. 만약에 요 놈을 8시간 절이면 버무릴 때 뻐덩뻐덩하게 살아납니다. 숨이 안 죽어갖고. 그러면 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버무리습니다. 버무리갖고 여러분들 비닐 봉다리 말 알아들어요? 봉다리. 예? 내가 호남 지역에 와서 강의할 때는 가끔 이런 말을 써먹는데 요새는 많이 보편화됐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는 봉다리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 신라 표준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백제 표준말을 쓰시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이 사투리라든지 또 단어가 나오면 즉시 손을 들어갖고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이제 이러면 그분들도 막 까르르 웃고 이러는데 봉다리든 봉지든 같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버무리고 이제 양념 버무리 갖고 비닐봉지에 한 봉다리씩 넣었어요. 그래 갖고 냉장고 위에 어느 데가 몇 도입니까? 냉동실 마이너스 18도에서 20도죠. 그죠? 하고 밑에 냉장실 2도입니다. 2도씨인데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2도에서 6도는 다 맞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두 봉다리를 얼었다 놓았다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이놈은 젓가락찜은 껍질이 일어나요. 껍질이. 요놈은 10번 정도 해도 껍질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참이 재미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영감님 한 분이 한 7, 8년 됐겠다. 손을 바짝 들어요. 강사 양반, 우리는 농사짓는 농민입니다. 하고, 예, 내가 농민 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강의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사님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실제 그대로 해보고 맞는 것 같으면 넘어가지만은 거짓말한 것 같으면 우리가 항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그 강사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고 막 나팔 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당신 해봐서 하고 막 묻는 거야. 그래, 제가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97년도에 제가 유기농을 5만 평을 했습니다. 97년도에. 2001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하기 전에 품질 관리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신고 또는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97년도에 5만 평인데 이 전부 다 유기농입니다. 그러고 가공품 인정받고 또 일본에 국제인정까지 받아갖고 김치를 수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이 하더라고, 영감님이. 그래, 마늘 국내 유기재배는 제가 1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강의하는 거요. 책 보고 그냥 강의하는 거,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을 즉석에서 못하면 이거 망신이거든. 집에 가서 책 보고 물어보고 해주겠다. 딴 강사들이 저한테 물어오는 거 참 많습니다. 다음에 대답해 주겠다 했는 거 있다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민들하고 이리 서로 교통이 되는 게 이런 관로, 그러니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바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으면 이거를 농장 대문에다가 정문에다가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요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각 농가에서 이놈을 뽑아다가 기념으로 모아놓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몇 년도에 받았어요 하고 나면 뭐 몇 년도다 뭐 하고 있으면 그 족보로 따지면 유기농 뭐 1기다 2기다 이제 1세대 2세대 이게 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악수 한번 더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이랬고 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는 사과 2개가 나왔어요. 사과 2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국세로 나오고 이렇게 3번 바뀌었어요. 인정관계는 우리가 초창기부터 국제인정제가 국내에서 1호를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그 인정관계는 상당히 선구자적인 그게 있습니다. 좀 앞서간다는 거. 국제인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다가 이제 이 김치를 수출한단 말이에요. 수출하니까 일본에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 나라가 김치 종주국이고 너희 나라에서 유기재배까지 인정을 받았으니까 가공품 인정을 받았으니까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야. 일반 배추보다 조금만 더 좋은 게 있더라면 불씨가 난다는 얘기지. 그런 게 있느냐 하길래 우리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하고 4년 동안 공동연구하는 자료 있다. 이걸 보내주니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보세요. 식이섬유가 일반 배추보다 유기배추가 2배 이상 많다 이게. 식이섬유가 뭔지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할게요. 비타민 C가 일반 배추보다 유기배추가 2배 많다 이게야. 그 다음에 항암 물질도 2배 이상 많은데 항산화 물질 하는 게 있어요. 항산화 물질. 여기 좀 적어도 될까요? 보이는지 모르겠네. 돼요? 여러분들 앞에 계시면 쉽게 대답하라 그러면 되는데 핏줄 속에 뭐가 흘러요? 핏줄 속에 뭐가 흘러요? 핏줄 속에 피가 흐르죠. 피. 근데 어디 가면 뭐 헤모글로빈이 어떻고 떠들어서 하는데 그건 학술적으로 따질 때 얘기하자 그 얘기야. 자, 핏줄 속에 피가 흐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불청객이 있습니다. 뭡니까? 쉽게 말하면 좀 오늘은 좀 투박한 말 씁시다. 똥배 나오는 거. 예?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찌꺼기 이런 것들이 섞여갖고 핏줄 속에 돌아다니다가 머릿속 핏줄 속에서 활성산소하고 결합을 해갖고 녹이 썰어 붙다니 딱 막아버렸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뇌졸중 또는 뇌경색, 그죠? 나옵니까 뒤에? 뇌경색 터졌다. 뇌출혈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막아주는 게 몇 배냐 하면은 항산화 물질이 7배 차이 난다. 7배. 그러면 이게 배추에만 그럴 것이냐? 아니다 이게. 모든 농산물에 다 해당이 된다고 이게. 약초까지도, 과일까지도, 뭐 엽채류, 뭐 건채류, 뭐 과채류 할 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을 하시겠다거나, 또 그 다음에 정말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걸 한번 기회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기농을 하시면 이런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천 평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시한 대로 해갖고 한 1, 20평 정도만이라도 해갖고 1년 정도만 자시보면 3가지 차이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천근인 분들,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1년만 자시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뭐냐? 피가 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기를 겨울에는 달아놓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족 중에. 1년 정도 먹고 나면 금년 겨울에 감기 안 하고 넘어가네 이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면역이 생겼다는 얘기죠. 세 번째, 아토피. 어제 그저께도 제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합천서.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에 가면은 자기 손자가
아토피가 괜찮는데 안 가면은 도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음식으로 조절하니까 재발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는요 1년만 자시면 효과 나타납니다. 이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재배하고 유기재배 차이가 난다는 거. 또 김치를 담가 놓으니까 유산균이 2배 이상 또 많아요. 그런 자료는 이 시간이 부족돼서 내가 뺐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가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하는 적이에요. 우리가 60년대 농가대학을 다닐 때는 배추의 흰 부분은 별로 영양가가 없다 그랬어요. 새파란 부분은 비타민이 많았는데 흰 부분은 뭐 그냥 지탱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해야 됐는데 요새 배추에 대해서 영양가 찾아보면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비타민이 들어있는 시퍼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배추의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결합시켜가고 빼내주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방지하고 독소들이 많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얘기죠. 저 뒤에 어디 좀 더 나오는 게 있지 싶은데 또 넘어갑시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퇴비는 땅속에서 오래 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빨리 분해되는 게 좋을까?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대면 같으면 손들어라 해갖고 이 테스트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비대면이니까 내가 참 굉장히 답답하네. 이거 어떻게 되냐면 한 반반 정도 나와요. 반반 정도. 그러면 2번부터 미리 얘기를 할게요. 땅속에서 미생물은 무엇을 먹고 살까? 땅속에서 미생물은. 뭐 여러분들 귀농하신 분이고 스텝 두 분한테는 물으려고 하니까 내가 좀 그렇고 내가 그냥 막바로 얘기할게요. 땅속에서 미생물은 뭘 먹고 사느냐면 토양 유기물을 먹고 살아요. 토양 유기물. 그러면 토양 유기물을 먹고 사는데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퇴비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분해를 시켜버리면 토양 유기물이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땅이 척박해지는 거예요. 땅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 미생물이 뭐냐? 미생물이 밥인 동시에 집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밥하고 집하고 없어지면 미생물은 안 생긴다고 얘기죠. 줄어들거나. 그러면 볏짚 같은 게 들어와도 분해시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잡혔죠? 퇴비는 땅속에서 오래 가는 것이 좋은 거다. 근데 미생물은 반반인데 퇴비는 땅속에서 빨리 분해되는 게 좋다는 게 90% 이상이 손을 드는 거야. 그건 틀렸어요. 근데 빨리 분해돼야 될 곳이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 개간지. 그 다음 땅이 척박해갖고 비료기가 없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주는 비료, 땅 속에 들어가 있는 퇴비, 뭐 추비할 것 없이 빨리 분해돼갖고 작물이 이용을 해야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99% 이상이 비료기가 많아요. 진흥청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64%를 준대, 화학비료를. 10년 농사를 지으면 6년 반치기를 더 줘버리는 거야.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비는 땅속에서 오래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땅속에서 미생물은 토양 유기물을 먹고 산다. 그 다음에 3번, 물과 분말로 된 미생물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이것도 한 50대 50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로 미생물을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걸로 사가옵니다. 이 속에는 뭐냐면 미생물의 배양액하고 미생물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뿌옇게 바뀌어요. 강한 놈은 살고 약한 놈은 죽고 저끼리 막 살고 죽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농약방 같은 데 들고 와서 이게 미생물 산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 괜찮나 하고 물으면 농약방 주인들이 10중 8구는 대답이 무슨 대답이겠습니까? 그거 미생물 죽은 거니까 작물에 뿌리면 영양분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절대로 뿌리시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썩은 고기 먹으면 어때요?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썩은 거거든요. 죽은 사체로서 치면은 병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딜 들어가야 되느냐? 퇴비 만들 때 잡아줘 갖고 좋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죠. 고온이 될 때
맥을 못 추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메모하나 하세요, 여러분들. 물로 제조된 미생물은 제조 일자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늦어도 2주일 이상 되는 것은 2주일 이내는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3, 4개월 된 거 보면 부럽다 그랬는데 요새 어디 강의를 갔다가 보면은 이제 아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그 어디 작물이 안 되고 병을 하고 이러니까 한번 봐주고 가라고 한두 시간 전에 오라 그래가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이제 농장을 한번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보면은 자재 창고에 이러다 보면은 이 병에 이렇게 수십 병씩 막 모아져 있는 거야. 이래 딱 보면 제조일자가 막 어떤 거는 6개월, 8개월 된 것도 있어. 이거 빨리 안 썼어요. 그러면 그거 친환경 한다고 그 센터에서 공짜로 얻어온 기라서 애낀다고 나갔다 이 가거든. 그거 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미생물 쳐도 효과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 그러고 또 오히려 치면 역효과 나타나는 게 있고 부엌에 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느 센터에 가보니까 그분들 참 잘하시더라고. 미생물 나눠주면서 쪽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제품 14일 이내에 서랍고 가급적이면 뚜껑 따면 14일 이내에 빨리 서랍고. 그런데 어떤 데가 이게 모르는 데가 많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분말로 된 거는 가사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미생물이 정식이 안 됩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내지 2년간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분말로 된 거는. 그래서 물과 분말이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약일 때는 분말로 된 게 좀 비싸더라도 훨씬 좋다.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영양제와 미생물로만 농사를 개선할 수 있을까? 요거는 수경재배는 가능해요. 근데 수경재배도 딴 거 아니거든요. 배지라고 있어요. 라구리라 그래갖고 이거 돌에서 섬유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배지를 만들어요. 화분을 만든다 그 얘기죠. 여기다가 작물을 심고 우리가 어떨 때는 뭐 16가지, 18가지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건 설명하겠지만 그 화학비료 양분을 녹아줘갖고 작물을 키우는데 그것도 1년 차는 농사가 잘 돼요. 그렇게 하면은. 2년 차는 60, 70%밖에 안 돼요. 3년 차에는 아예 농사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2, 3년 만에 바꿔야 돼요. 그럼 뭐냐? 작물이 자라는 데는 뿌리 부분에 반드시 유기물이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경재배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또 해보면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땅심의 판정 기준은 무엇일까? 요거는 아까 토양 유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토양 유기물에다가 하나 더 보태야 돼요. 유익한 미생물 하나 더 보태야 되는데, 요건 뒤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하고, 친환경 재배, 특히 유기재배는 일반 재배보다 수확량이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아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토양이 나쁠 때는, 토양이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졌을 때는 일반 재배보다 적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많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어떤 데 가면 무조건 많다, 무조건 적다 하는데 그거 틀렸다 그 얘기야. 기준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예, 기준. 오늘 여기까지 상강이 마쳐야 되겠네.